안녕하세요. 최덕근 주식 분석입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물린 거랑 크게 번 게 있어서 일단 정산을 해보니까 한 700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아직 팜스토리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단타들이 좀 적중하면서 나쁘지 않은 시장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손님들한테 혹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종목들의 특성상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익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7월 달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코로나 확산 증가세가 시장에 독이 되면서 또 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도주가 없었던 시장 흐름이고 생뚱맞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면서 일단 전통적인 대형주들은 힘을 못 쓰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페드가 통화 정책이 어떤 일관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시장의 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혹은 계속해서 자금을 풀 것이다라는 엇갈린 전망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7월 27일 FOMC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입장들이 갈렸었고요. 종목 간 등락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틀 오르다가 완전 빠져버리고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지인이 들고 있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까지 올랐다가 하한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50% 마이너스 되는 그 다음 날도 거의 20% 마이너스 정도 되면서 일단 좀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달에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주요 증권사에서 철강 금속 업종을 주목한다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라서 좋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이슈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7월 27일 날 나왔던 FOMC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백신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번 혹은 다음번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책 유지, 기존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그런 FOMC였고요. 발표 직후에 시장이 이틀 동안 오르다가 뭐 금요일 날은 일부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이제 그 오르는 폭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약간의 여유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시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12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게 독이 되었던 부분이 약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리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이 아메리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뭐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정치를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혹은 기타 국가와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중국의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IT 제재 강화가 결국에는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농산물, 그리고 섬유 의복까지 퍼졌고요. JS 코퍼레이션이나 영업무역 같은 것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내수 소비재, 전방위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업무역과 JS 코퍼레이션을 좋아하는데 일단 8월 달에도 단타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와 LG화학을 바탕으로 한 단타를 어, 좀 사실 좀 잘 맞기도 해요 요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증권사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을 주목하는데 글쎄요 마찬가지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목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좀 내일 시장을 좀 보면서 종목을 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이나 뭐 기타 국가에 대해서 주요 제품들을 수입하거나 하는
수입하거나 혹은 수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합니다. 8월 6일 날 상장하면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이 많고 결국에는 플랫폼 서비스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아주 적은 그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한 시총 1위, 금융 시총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수익 기반이 75%인데 비이자 수익 다른 이제 금융 그룹인 KB금융과 신한지주와 다르게 총 비이자 수익 부문이 높아지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플러스 알파로 좀 보면서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첫날 상한가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멈춰두고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제 지난 방송 보시면 설명해 뒀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보시면 일단 지난 27일 이후에 3일 연속으로 보합권에 아래 위로 꼬리를 살짝 달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어쨌든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 갑자기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장을 막 환호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즉 전통적인 대형주를 한 20-30% 깔아두고 좀 단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참여하는 수준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은 일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좀 과감해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서 달러가 급락했다가 금요일날 일부 조정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통화가 미치는 영향이 증시에 얼마나 위대한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1% 정도 하락하면서 대형주가 많이 밀렸고 거의 뭐 전 업종과 전 종목이 하락세로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 금요일날 마감한 걸 보면 일단 8월의 새 출발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자, 지난주 시장을 보면 일단 의약품 쪽에 저도 그래서 의약품 쪽에 그 아니다. 저도 종목하고 수급 보면서 들어갔던 거라 잠시만요. 덕진 약품인가? 하여튼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지금 앱 키고 있는데 통신업, 비금속 광물, 뭐 그리고 철강 금속, 유통업 외국인들이 수급을 바탕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과 업종들이 많았고 그만큼 우리 또 시장이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 국전약품에 단타 들어갔다가 이틀 연속 거의 30% 가까이 오르면서 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잘 될 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1대1로 제가 카톡으로 좀 종목을 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커뮤니티는 물론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좀 제가 들어가는 종목, 나오는 종목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10분 이내로 너무 많아지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업에서 거의 200명 가까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튜브 관련해서는 한 10명 이내로 글쎄요, 한 30에서 뭐 5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오시면은 오히려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계신다고 하면 또 수급이 같이 올라오면서 도움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메일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카톡 아이디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종목 들어오는 거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완전히 갈리면서 시장이 좀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다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일단 LG화학이 이번에도 LG화학까지 잘 들어맞는구나 하면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어쨌든 LG화학이 괜찮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이것도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LG화학 저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하도 빡세게 놀고 와가지고. 아무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하락폭이 SKIT, 예. 카카오가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면서 지금 반발 매수세로 외국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와 또 별개로 또 엄청 매력적인 회사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카카오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한 4일, 5일 연속 밀리다가 약간 반등했잖아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도 단타로 들어갈 만하다 판단하고 역시나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이제 철강 관련 업종 종목들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시장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들을 여러 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으로 좀 한정해서 추천하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SKI 테크놀로지.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다 맞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고려아연, 그다음에 GS건설, 현대제철. 보시면은 약간은 또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추천해놓고 이제 뒤에 뺄 수도 있으니까 급등하면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목표가를 정해놓기보다는 물론 정해놓긴 합니다. 추천드릴 때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같이 고점 부근에 있는 시장은 일단 급등한다. 뭐 예를 들면 5% 이상 오른다. 그러면은 일단 팔고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파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7월 한 달에는 효자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좋은 회사였고 4월 중순 혹은 5월 초에 54,000원대에 들어갔던 게 결국에는 급등 두 번 하면서 74,000원에 마감하면서 제가 커뮤니티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드렸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뭐 언제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다시 빠졌을 경우에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 사인을 드렸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8,500원의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지금 지수가 1% 정도 밀렸고 아까 나스닥과 저기 S&P가 S&P 반등폭에 비해서 코스피가 밀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살 거 없고 단타는 싫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LG화학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는 제가 커뮤니티 100% 커뮤니티에만 알려드렸고 100% 커뮤니티에만 저기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종목 제공 그리고 매도 사인까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사자마자 올랐었고요. 전날에 말씀드렸었고 이 논리는 정말 간단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IT 패권 전쟁,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7월에는, 8월에는, 뭐 9월에는 옥수수와 뭐 대두, 밀 이런 농산물들이 강세를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선물 출신이다 보니까 해외선물 할 때 늘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나중에 인생 정말 잘 안 풀리고 꼬였을 때 이제 여름에 옥수수 선물은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레버리지가 한 2, 30배는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증거금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주식은 한 배, 선물은 예전에 할 때 7배였으니까 많이 높아요. 더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 쇼부를 볼 때 농산물 사놓고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고 이제 계좌를 까봤을 때 추가 증거금 돈 더 넣으라고 다 잃었으니까 더 넣으라고 하는 추가 증거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제 급등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했었고 여기에 착안을 했어요. 사실 좀 배경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IT 전쟁이 농산물로 넘어올 것이고 의류로 넘어올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음, 좀 머릿속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농산물은 마침 7월, 8월 저희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비슷할 거고 미국이랑.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 바탕으로 처음에 조비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팜소리는 못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10% 이내에 10% 내외의 수익을 기록하셨을 것 같고 3분의 2만 파셨고 3분의 1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두 개 치고 올라오면 기분이 좋고 저도 자신감 얻고 좀 더 과감하게 종목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이 심해서 제가 실제로 막 보면서 리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추천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다시 왜 가져왔냐면 일단 7% 먹고 잘 팔았었어요. 정말 잘 팔았습니다. 그다음부터 급락했었죠. 다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어, 그 다음에 SDI, 뭐 양극재 생산하는 회사와 다르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입전자재료도 8월 달에는 좀 주력 종목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 같은 것도 지금 82, 3만 원대 대부분 들고 계실 텐데,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서 일단 84만 원까지 왔습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작아도 비중이 크실 거니까 1%, 2%도 무시 못하죠. 일단 목표가는 파란색의 121선을 상회하는 힘을 봐서 더 가져갈지, 혹은 짧게 먹고 나올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하고 그다음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직후에 일단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급락했던 한국 시장, 다음 주 초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을 좀 봐가면서 만약 장이 좋다 그러면은 굳이 단타로 소형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 3270, 3280 정도까지는 위로 보고 있는데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3280까지 올라갈 때 삼성전자나 LG화학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6일 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수급이 많이 뺏길 거고, 그러면서 대형주는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대형주들이 올라와서 8월 6일까지 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카카오뱅크나 혹은 그 다른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커뮤니티 남겨주시고요. PF 멤버십 같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 주시는 건 웬만하면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 메일입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대1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의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무나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 위주로만 좀 10분 이내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7월 수익도 인증하면서 좀 믿음을 더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